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트래커입니다. 오늘은 맥주 애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왜 맥주하면 독일일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독일은 어떻게 맥주의 나라가 되었고 독일 맥주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독일 맥주에 얽힌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파트 1. 맥주의 시작. 맥주의 시작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합니다. 오잉? 맥주가 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바로 농경사회가 막 정착했기 때문이죠.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보리와 밀을 주로 재배했는데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기를 아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빵을 만들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빵이 되어야 할 반죽이 발효되면서 물처럼 흘러내렸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들은 빵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 액체를 마셔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첫 맥주가 탄생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때 맥주를 만들려다 실패한 것이 빵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빵이 먼저냐 맥주가 먼저냐의 문제일 뿐,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는 빵과 맥주가 거의 똑같은 양식이었어요. 빵은 고체로 된 맥주였고 맥주는 흐르는 빵이었던 셈이죠. 어쨌든 둘 다 먹고 마시면 같은 결과였으니까요.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셨던 최초의 맥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깔끔하고 시원한 맥주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맥주는 커다란 도간에 담겨 있었는데 위에는 곡식 찌꺼기가 둥둥 떠 있었고 바닥에는 쓴맛 나는 잔여물이 가라앉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독에 둘러앉아 긴 빨대를 이용해 맥주를 마셨다고 해요. 이 빨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빨대로 함께 마시는 행위는 이 맥주 안에는 독이 없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맥주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집트로 퍼져나갑니다. 이집트에서는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월급이나 일당을 맥주로 지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피라미드를 쌓고 퇴근하면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이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집트인들은 맥주를 굉장히 신성한 음료로 여겼어요. 파라오들이 맥주를 마시고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맥주는 종교의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술은 바로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좀 낮게 보았어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이 맥주를 마시는 이유는 포도가 없어서다라고 말하며 비웃기까지 했답니다. 또 로마에서는 맥주를 이집트에서나 마시는 차가운 음료라고 깎아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뭐라 하든 맥주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갔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파트 2. 독일 맥주의 시작. 우리가 지금 흔히 떠올리는 독일 맥주, 그 기원은 어딜까요? 바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중세 독일의 수도사들은 맥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중세 수도사들은 신성한 의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맥주를 양조해 수도원을 운영할 재정을 마련했어요. 그들은 맥주 양조 기술을 체계화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맥주 맛을 점점 더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사순절 동안 수도사들은 금식을 해야 했는데 음식은 금지되었지만 액체는 마셔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진한 맥주를 양조하며 이건 액체니까 금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믿었죠. 한 번은 교황에게 이 맥주를 보내 허락을 구했는데 독일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 맥주가 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황은 이렇게 맛없는 맥주라면 사순절에 마셔도 괜찮겠다고 허락했다고 하죠. 수도사들은 이 사건 이후로 더 기쁘게 맥주를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독일 맥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맥주 순수령입니다. 1516년 바이에른에서 제정된 이 법은 맥주를 만들 때 오직 물, 보리, 그리고 홈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죠. 즉 맥주를 순수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맥주가 쉽게 상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 법이 생긴 덕분에 독일 맥주는 품질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런 법 없이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맥주를 만들었거든요. 독일 맥주는 이 순수령 덕분에 지금도 깨끗하고 순수한 맥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파트 3. 유럽의 맥주는? 하지만 유럽의 다른 지역, 특히 영국에서는 맥주가 조금 다르게 발전했어요. 고대 영국에서는 야생 벌꿀이 풍부해서 미드라는 술이 인기가 많았어요. 미드는 벌꿀을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 아주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났죠.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산림이 벌채되면서 벌꿀이 점점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곡물. 영국 사람들은 곡물을 발효시켜 새로운 술을 만들었고 이 술을 에일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에일은 지금도 영국을 대표하는 맥주 중 하나죠. 당시 수도사들도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맥주 양조 기술을 체계화하면서 맥주 품질이 급격히 발전했어요. 중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맥주는 일반인들이 만든 맥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았다고 하니 수도사들이 맥주를 사랑한 이유가 분명하겠죠. 파트 4. 비어의 등장. 여러분이 맥주를 마실 때 느끼는 특유의 쓴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혹도 처음부터 맥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초기 맥주들은 다양한 약초나 향신료로 맛을 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그루트라는 약초가 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수도사들이 홉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맥주 맛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홉은 쓴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맥주가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데도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홉이 들어간 맥주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홉을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영국에서는 홉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에일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홉이 들어간 맥주는 따로 구분되어 비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인들도 홉이 들어간 맥주의 매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비어는 모든 맥주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어요. 파트 5. 에일 대 라거. 독일에서 맥주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바로 에일과 라거인데요. 이 두 가지는 맥주 발효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에일은 고온에서 발효되는 상면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맥주 중 하나인 바이젠비어, 즉 밀맥주가 대표적인 에일 스타일이에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에서 시작된 이 바이젠비어는 향긋한 바나나, 정향향을 특징으로 하는데 한번 맛보면 특유의 풍미에 매료될 겁니다. 하지만 독일의 진짜 강자는 뭐니 해도 라거죠. 라거는 저온에서 발효되는 하면 발효 방식을 사용하여 더 오랜 시간 동안 차분하게 숙성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라거 맥주는 사실 우연한 사건에서 탄생했어요. 당시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에서 여름철 더위로 맥주가 자주 상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겨울철에 양조한 맥주를 얼음이 가득한 동굴에 보관했는데 이 동굴 속 차가운 환경에서 맥주가 천천히 숙성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라거죠. 라거라는 이름도 독일어 라게른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거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깨끗한 맛을 내는 맥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맥주가 바로 이 라거 스타일이라는 점 다들 아셨나요? 그럼 왜 독일 하면 맥주로 불리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독일만큼 여러 맥주들이 유명한 나라가 없습니다. 파트 6. 독일의 맥주들. 심지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맥주들이 많습니다. 먼저 김민재가 있는 그곳, 바이에른 미넨. 남부 바이에른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바이에른은 맥주 덕후들에게 성지 같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는 바로 바이스비어, 바로 밀맥주입니다. 바이에른의 맥주 양조장은 맥주 순수령의 중심지였던 만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진한 밀 맥주를 마실 수 있죠. 또 하나의 명물은 둔켈 다크라거입니다. 이 맥주는 깊고 진한 몰트의 풍미가 느껴지는데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향을 띠기도 해요. 바이에른에서 이 둔켈 맥주를 커다란 잔에 담아 마시며 전통 독일 소시지를 곁들이는 건 그야말로 최고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바이에른만이 맥주의 천국이 아닙니다. 북독일로 가면 또 다른 스타일의 맥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독일은 바이에른처럼 달콤한 밀 맥주보다는 쌉싸름하고 상쾌한 필스너 스타일이 주를 이루죠. 필스너는 19세기 체코의 필젠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맥주로 홉의 쓴맛이 도드라지며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 특징입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나 브레멘 같은 도시에서 필스너를 즐기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시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 북부의 백스라는 페일라거 맥주도 유명합니다. 1873년부터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브레멘에서 맥주 생산을 시작해 전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독일 대표의 맥주죠. 엷은 황금색을 띠고 있으며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독일에는 유명한 맥주들이 엄청 많죠. 그럼 또 독일이 맥주의 나라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옥토버페스트. 파트 7. 옥토버페스트. 독일 맥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옥토버페스트죠.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독일의 미넨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원래 이 축제는 1810년에 바이에른 왕국의 루드비히 1세와 테레지아 공주의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고 해요. 그 결혼식을 기념하는 축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토버페스트가 된 겁니다. 이 축제는 그냥 단순한 맥주 파티가 아닙니다. 미넨의 모든 맥주 양조장이 이 축제를 위해 특별한 맥주를 양조하는데 이 맥주는 보통의 맥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전통 독일 음식인 브레첼이나 소시지를 먹으며 거대한 맥주잔을 들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옥토버페스트에서 제공되는 맥주는 모두 미넨에서 직접 양조된 맥주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축제에서 마시는 맥주는 현지의 신선한 맥주라는 거죠. 이 축제는 전세계 맥주 애호가들에게는 필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파트 8. 독일 맥주의 새로운 미래. 독일은 전통적인 맥주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크래프트 맥주의 물결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라거와 바이젠을 넘어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접목해 독특한 크래프트 맥주가 등장하고 있죠. 독일의 젊은 양조사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루티에일, 같은 과일을 첨가한 맥주나 강한 향과 맛을 지닌 IPA 스타일의 맥주가 있는데요.
독일의 맥주 팬들조차도 이제는 라거나 바이젠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랜 맥주 역사를 지켜온 나라지만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의 독일 맥주 문화는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은 독일 맥주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맥주가 독일에서 진화하며 어떻게 세계 최고의 맥주로 자리 잡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맥주 순수령에서 시작해 라거의 탄생, 그리고 옥토버페스트와 최근의 크래프트 맥주까지, 독일 맥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독일 맥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영상을 보고 나니 독일 맥주가 땡기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라스트